저 관종들 쯧쯧쯧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의 내면들을 보는 것이죠. 관종이란 단어 자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관종이란 말은 예전엔 정말 부정적인 뜻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비난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인정 욕구나 이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젠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약간 두 개의 뜻이 하나의 공존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관종이라고 했을 때 나는 관심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는 정말 자극적인 거 뭐든 하겠어라고 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관심이라는 이 자원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지 않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얘기한 이 중립적 의미랑 부정적 의미가 지금 이 관종이라는 단어에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하고 싶었어요. 관종할 때 무조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중립적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관심병에 걸려서 정말 사회적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안에 챕터에 4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관종이 되려면, 성공적인 관종이 되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꺼지지 않는 가시성? 가시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고 모든 네. 것이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요. 네. 근데 그건 소위 말해서 개나 소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꺼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초반에 예를 들면 이제 오픈빨이라고 하죠. 어디든 네네. 이제 장사든 어디 사람이든 어떻게 유튜브든 이런 방송이든 처음에 관심을 받는 거는 광골대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네.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 극히 일부라는 거죠. 맞아요. 대부분 이제 시작은 모두 할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면 이제 실력이라는 한 축과 진짜 실력이라는 한 축과, 근데 이제 진짜 실력만 있으면 예전에 된다는 것이 하나의 믿음이었죠. 뭐 나댈 필요 있어. 뭐 나대 그냥 요구 실력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근데 어느 일부에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술 혹은 관심에 대한 관심 자체도 필요해서 이걸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고집스러운 협력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게 고집과 협력이라는 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단어거든요. 이거를 두 개 붙여 놓았을 때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균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쉽게 해서 유튜버를 말씀드리면 제가 뭘 할지 모르지만 제가 원하던 주제나 방향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말 걸 선택한다면 협력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내 줏대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 예스맨들이 많죠. 네. 근데 예스를 하는 건 어차피 기술이지만 주위에서도 협력 잘하고요. 네.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있잖아요. 이제 성공적인 직장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협력은 두루두루 잘 하되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바라던 거 아니 모두가 우리 팀이 하는 것은 밀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사람 자체도 실력이 있어야겠죠. 회사 보면 아시겠지만 직급과 관련 없이 정말 초 A급은 위에 사람도 무시 못합니다. 맞아요. 네, 누가 바뀌든 이 사람을 끌어안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먼저 뒷받침된다면 회사 안에서도 이제 협력이나 고집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겉모습의 관종을 굉장히 경계하고 그 안에 내용적으로 알찬 그런 관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관종의 조건 중에 세 번째가 절대적인 진실성이거든요. 재밌는 통찰이 진실성과 진정성은 다르다. 그 진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진실성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어학적으로 따지면 진실성과 진정성은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너무도 많이 쓴다고 생각했어요. 정치에는 진정성 있는 소통, 네. 진정성 있는 음악, 진정성 있는 얘기, 진정성 있는 사과 등등인데 어떻게 쓰이냐면 안 좋게 말로만 하는 진실로 남았어요. 진실성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네.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버들도 이제 어그로는 끌 수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작하려는 관점은 제로로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정성은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서 뭐 그런마하고 믿었지만 지금은 진짜 이제 팩트로만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조직 안에서
바람직한 관종이 되는 그 좋은 스킬을 좀 몇 가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펙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을 잘 보이게 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좋은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네. 방법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예를 들면 어느 팀장님이 어디 특정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면 특히 밑에 사람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진심으로 하는 것 자체가 리스펙을 했다고 느껴요. 근데 그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면 좋은 선배들도 우리 팀장이 되면 그때부터 싫어져요. 오히려 말을 걸면 피해 다녀야 되는데 네. 내가 먼저 가서 말을 건다니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네, 사장님 오면 이제 그냥 꺼려하고 윗사람 보면 무조건 우리 팀에서 나의 이제 인사권자면 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약간의 벽을 허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작가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란 어떤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서로를 구분짓게 그대로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관종도 저 관종들 쯧쯧쯧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의 내면들을 보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떤 짓을 해서 저런 평가를 받는 것이고 그 관종이란 단어 자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까진 만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다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별해버리죠.